그럴 때는 부터 해줘야 돼. 고객이 거절하고 나면 열심히 반론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겠지. 이미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이미 떠난 여자친구 억지로 힘으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안 되지. 그럴 때는 공감부터 해줘야 돼. 자, 봐봐. 세일즈가 연애랑 비슷하거든. 자, 너가 여자친구랑 싸웠어. 어젯밤에 잔다고 하고 게임 좀 한 거지. 내 여자친구가 이걸 안 거야.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 막 싸운 거지. 근데 이 상황에 네가 네 입장만 내세면 어떻게 돼? 더 싸우겠죠? 그치. 내가 뭐 딴 거 했나? 평소에 게임 못해가지고 게임 좀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뭐 죽는 사내 하는 거지 서로. 그럼 뭘 먼저 해줘야 되냐? 여자친구 감정에 먼저 공감을 해줘야지. 근데 저도 기분 나쁜데 어떻게 공감해줘요? 그러다 해줘야지. 목적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잘 푸는 거잖아. 물론 이 연애는 감정이 많이 얽혀있으니까 이게 힘들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기분 많이 나빴겠다. 나도 친구가 그런 적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자친구 감정이 좀 수그러들 거 아니야. 이때 본격적으로 달래줘야겠지. 맛있는 것도 좀 사먹이고. 세일즈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고객에게 구매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거부를 한 거지. 생각해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면 복싱으로 따지면 가드를 완전히 올리고 잽으로 딱 거리를 벌려놓은 거거든. 이미 거리가 이만큼 벌어졌어. 자, 봐봐. 그럼 가드 위에다가 펀치를 때리는 게 잘 통할까? 가드를 내리고 펀치를 내리는 게 잘 통할까? 내리는 거요. 그치. 가드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고객의 가드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공감이야. 공감을 해주면 고객의 가드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자, 근데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쵸, 그럴 수 있으시죠,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지? 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고객을 잡을 수는 없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넌 공감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공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 친구가 팔이 부러졌어. 막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친구 3명이 병문안으로 온 거야. 편의상 우리가 A, B, C라고 할게. 자, A가 아픈 친구를 보고 와, 아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거는 공감이라기보다 그냥 상황을 보고 반응한 거야. 자, B는 와, 너무 아프겠다,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감정적으로 공감이 시작된 단계야. 자, C는 와, 진짜 아프겠네. 나도 예전에 팔 부러진 적 있었거든. 그때 깁스 때문에 엄청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 너도 이렇게 좀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가 환자라면 누구한테 제일 공감대가 많이 생기겠어? C요. C지.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거는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가장 큰 공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대의 마음은 10대가 제일 잘 알고, 취준생 마음은 취준생이 제일 잘 알고, 임산부 마음은 임산부가 제일 잘 아는 거지. 임산부의 마음을 20대 청년이 완전히 공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고객에게 공감을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려면 방금 C가 한 것처럼 스토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객에게 깊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야, 너 머리 떴다 뭐해? 너 영화 볼 때 주인공이랑 똑같은 경험에서 거기 몰입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 자, 만약 네가 보험을 파는데 50대 남자 고객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어.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쵸. 근데 제가 좋은 상품은 항상 가족 먼저 챙기는데 저희 큰삼촌도 올해 52세시거든요. 고객님처럼 보험도 잘 아시고 스마트하신 분이라 보험도 필요 없다고 계속 안 하셨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기존의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거의 2천만 원 손해보셨어요. 근데 저희 작은 삼촌은 저한테 가입해 두셔가지고 이번에 오히려 2천만 원 보상을 더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삼촌이 저 맛있는 거 먹으러 한우 사주셨어요. 큰 삼촌은 다음부터 꼭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고객 어차피 똑똑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공감이 되는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뇌에 반론 기제가 안 생겨. 너도 지금 듣다 보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잖아. 이게 스토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을 시작하면 고객이 가드가 이렇게 있다가 쭉 내려가. 전화를 안 끊고 듣고 있는 거지. 자, 봐봐. 원래 고객이랑 세일즈맨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거든. 고객 입장에서는 세일즈맨은 뭔가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위치가 바뀌어. 반대편이 아니라 고객 편에서 전문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되는 거지. 이게 보통 병원 가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이야. 이 상태에서 다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확신을 500% 담아서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클로징, 계약. 그럼 순서가 공감하고 스토리텔링, 문제 해결 브리핑으로
확신을 담아서 하고 다시 클로징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때 팁을 좀 주자면 개인적으로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걸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니면은 좀 신뢰가는 멘트를 써도 좋아. 예를 들면 자 고객님 제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번에 고객님한테 시원하게 특별히 사은품 하나 또 챙겨 드릴게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또 거절하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될 때까지 해야지. 발로 나온 클로징 기본이 3번이야. 집요하게 해. 여자친구 바람 나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듯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끝에 당기려면 앞에 이 긴박감을 조성할 만한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건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기 너무 기네. 영업에서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그 거절에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공감해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바로 그거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